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이 뺨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또렷하지 않았죠. 그 속에서 며느리 미라의 목소리만 유독 선명하게 들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며 울먹이는 소리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눈물이 거짓이라는 걸요.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저를 구석으로 내몬 그 사람이 지금은 연기하듯 슬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고 싶었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기다려온 마지막 무대였거든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30년 동안 시장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죠.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괜찮았어요. 제 아들들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요. 큰아들 장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윤미라라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반가웠죠. 미라는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말도 조근조근 예쁘게 했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똑똑해 보여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저랑 대화할 때면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미라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는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죠. 벽지가 너무 오래됐다, 가구가 촌스럽다, 냄새가 난다며 코를 찡그렸어요. 저는 참았어요. 새 며느리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미라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 집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낡아서 살기가 불편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혼신을 다해 지켜온 곳이었거든요. 아이들을 키우고 웃고 울었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어요. 미라야, 집이 좀 오래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기엔 충분하잖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 이런 집에서 살면 체면이 서지 않아요. 친구들이 오기도 부끄럽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제가 평생을 바쳐 가꾼 이 집이 부끄럽다고.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며느리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미라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집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찌푸렸고 친구들 앞에서는 대놓고 시댁이 낡았다며 불평했어요. 장호는 아내 편만 들었죠. 어머니, 미라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 맞게 살아야죠. 저는 밤마다 홀로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고집스러운 걸까요? 시대에 뒤떨어진 걸까요? 하지만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부였거든요. 아이들 첫걸음을 받아준 마룻바닥, 감기 걸린 아이들을 간병했던 방, 혼자서 눈물 흘렸던 부엌까지. 모든 게 제 삶의 일부였어요. 미라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이 집 팔고 신도시에 새 아파트 사면 어떨까요?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이 기회에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펄쩍 뛰었어요. 팔다니 이 집을요? 미라야, 이 집은 팔 수 없어. 여기는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야. 하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집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압박했죠. 급기야 어느 날은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데려왔어요. 저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하고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라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처음엔 은근히 떠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제가 하는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미라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가족 회의를 하자고 하더니 집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낸 거예요. 어머니, 저희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집 정말 팔아야 해요. 제가 반대하려고 하자 미라는 준비해온 듯 자료를 펼쳤어요.
이 동네 집값 시세, 신도시 아파트 가격까지 다 조사해 온 거였죠. 어머니 보세요. 이 집 팔면 신도시에 깨끗한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넓고요. 여기는 너무 불편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불편하다고? 제가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 불편하다고? 미라야, 이 집이 뭐가 그렇게 불편하니? 우리 가족 다 살기엔 충분하잖니? 그러자 미라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은 너무 낡았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바닥은 삐걱거리고 화장실은 곰팡이 냄새나고요. 제 친구들이 와도 초대하기 부끄러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칼로 찔리는 것 같았어요. 부끄럽다고? 제가 온 정성을 다해 가꾼 집이 부끄럽다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라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 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곳이야. 하지만 미라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매몰차게 나왔죠. 어머니, 제가 왜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된 집일 뿐이잖아요. 감정에만 매달려서 현실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현실을 못 본다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장호가 아내 편을 들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죠. 어머니, 미라 말이 맞아요. 요즘 세상에 이런 집에서 살면 체면도 서지 않고요. 신도시로 이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집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라고 하다니요. 장호야, 너도 이 집에서 자랐잖니?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니? 하지만 장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건 과거 얘기고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미라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때 둘째 장민이까지 형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형 의견에 동의해요. 이 집 팔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 모두 제 등을 돌렸어요. 미라의 말에 휘둘려서 엄마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제가 고집스러운 걸까요? 시대에 뒤떨어진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집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곳은 제 인생 전부였거든요. 며칠 후 미라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부동산 중개업자와 약속을 잡았다는 거였죠. 어머니, 일단 시세만 알아보자고요. 팔든 안 팔든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저는 펄쩍 뛰었어요. 미라야, 내가 언제 시세 알아보자고 했니? 그런 약속 취소해. 하지만 미라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들어보세요.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리고 슬슬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예요. 미라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를 구시대적인 사람 취급했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제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뭘 말하려고 하면 어머니는 좀 옛날 생각이시니까 하며 대화에서 배제시켰어요.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미라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조롱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미라 친구들이 집에 왔는데 저는 정성스럽게 차를 내왔어요. 그런데 미라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죠. 시어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서 힘들어요. 이 집 좀 고치자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요즘 세상에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아, 그러게요. 시어머니 세대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변화를 싫어하시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고집이 세다고, 변화를 싫어한다고. 저는 그냥 제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들들마저 아내 편을 드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강수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강수 씨는 시장에서 작은 문구점을 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반찬 가게 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평소엔 별말 없이 지내던 분인데 그날은 왠지 제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영숙 씨, 요즘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집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강수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고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영숙 씨,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왠지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거든요. 한편 집에서는 미라의 공세가 더욱 거세졌어요. 이제는 집 명의 이야기까지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집 명의도 장호 이름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편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명의까지 바꾸자고. 이건 정말 선을 넘는 일이었어요. 미라야, 그건 안 돼.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이야기를 해? 하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래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세무사도 그렇게 조언했어요. 세무사? 언제 세무사를 만났다는 거죠?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미라가 벌써 그런 준비까지 해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미라가 정말로 이 집을 차지하려는 건 아닐까? 처음엔 그냥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점점 다른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장롱 정리를 하던 중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구석진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분명히 제가 넣어둔 건데 뭐가 들어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죠. 반찬 가게 운영할 때 강수 씨가 도움을 준 서류들이었어요. 그때 강수 씨가 과거에 회계사였다는 걸 알게 됐고 가게 장부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들 사이에 이상한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집 관련 서류였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과 조금 달랐어요. 강수 씨가 뭔가 조치를 취해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감춰뒀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미라의 공격은 더욱 치밀해졌어요. 이제는 친척들까지 동원하기 시작했거든요.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미라가 또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고모님들, 어머니 좀 설득해 주세요. 이 집 정말 팔아야 해요. 너무 낡아서 살기가 힘들어요. 친척들은 미라 편을 들었어요. 영수가 미라 말이 맞다. 요즘 세상에 이런 집에서 언제까지 살려고 그러니?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억울했어요. 친척들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다니요. 언니,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제 인생이 담긴 곳이라고요. 하지만 큰 고모가 쓴소리를 했어요. 영수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집은 집일 뿐이야.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되지. 그날 이후로 친척들이 만날 때마다 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모두가 미라 편이었죠. 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급기야 미라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어머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번 달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희 따로 나갈 거예요. 따로 나간다고? 저는 당황했어요. 가족이 흩어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미라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미라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장호도 같은 생각이에요. 장호에게 물어보니 정말 아내 편이었어요. 어머니, 미라가 너무 힘들어해요. 이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절망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제 등을 돌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집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미라가 변호사까지 데려왔어요. 진명의 이전 서류를 들고 온 거였죠. 어머니, 서명만 하시면 돼요. 장호 명의로 바꾸고 나중에 팔아서 새 집 사는 거예요.
저는 펄쩍 뛰었어요. 미라야, 이건 너무하잖니? 내가 언제 명예 이전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미라는 이미 준비를 다 해온 상태였어요. 어머니, 가족끼리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장호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변호사도 미라 편이었어요. 어머니,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나중에 세금도 절약되고 좋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온 가족이 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울면서 서명을 했죠. 그 순간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었어요. 장호 명의였죠. 미라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였어요. 서명을 마친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건 끝이었어요. 제 모든 것의 끝이었죠. 그날 밤 강수 씨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죠. 영숙 씨, 힘드시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강수 씨, 저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 강수 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영숙 씨, 아직 끝이 아니에요. 사실 준비된 게 있어요. 준비된 게 있다고?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강수 씨가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예전에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강수 씨가 보여준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제가 반찬 가게를 운영할 때 강수 씨가 도와준 계약서였는데 집과 관련된 특별한 조항이 들어 있었거든요. 영숙 씨, 기억나세요? 예전에 제가 회계사였을 때 도와드린 거요. 저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어요. 맞아요. 강수 씨는 과거에 큰 회계법인에서 일했었죠. 은퇴 후에 시장에서 문구점을 하고 있었지만 전문 지식은 여전했어요. 그때 제가 반찬 가게 운영하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강수 씨가 단순한 담보 대출이 아니라 특별한 형태로 계약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영숙 씨, 이 계약에 따르면 집명의 이전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유효해요. 그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정말로 복잡한 법적 장치가 숨어 있었어요. 명의 이전을 하려면 본인의 자발적 의사여야 하고 충분한 검토 기간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부당한 압박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죠. 강수 씨, 이게 정말 유효한 거예요? 물론이죠. 제가 변호사들과 함께 만든 완벽한 계약서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둔 거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미라가 저를 압박해서 받은 서명은 무효라는 뜻인가요? 맞아요. 영숙 씨가 당한 건 명백한 강압이었어요. 가족들이 몰려와서 협박하듯 서명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무효예요. 강수 씨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미라 씨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네, 미라 씨가 부동산 업체들과 은밀히 만나는 걸 봤어요. 영숙 씨 모르게 집 시세를 알아보고 매매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라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단순히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강수 씨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미라 씨 남편, 그러니까 장호 씨도 사실 빚이 많아요. 사업 실패로 숨겨둔 빚이 있어요. 미라 씨가 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는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장호가 빚이 있다고? 제가 키운 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돈 때문이었다는 건가요? 강수 씨,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강수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영숙 씨, 이제 선택권이 영숙 씨한테 있어요. 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명예 이전은 무효가 돼요.
그리고 미라 씨의 사기 행위도 입증할 수 있어요. 사기 행위요? 네, 미라 씨가 영숙 씨를 속이고 압박해서 재산을 가로챈 거니까 명백한 사기예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미라를 벌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동안 당했던 모든 모욕을 갚을 수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장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 아들인데요. 강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영숙 씨, 장호 씨도 공범이에요. 아내가 하는 일을 알고 있으면서 도왔잖아요. 하지만 영숙 씨가 원한다면 장호 씨는 선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당한 모욕과 배신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어요. 강수 씨, 정말 확실한 거죠? 제가 이길 수 있는 거죠? 물론이에요. 증거도 완벽하고 법적 근거도 확실해요. 미라 씨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다고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그렇게 쉽게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강수 씨,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 씨,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미라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제가 당하기만 하는 약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요. 미라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봤는지 알겠지만 이제는 다를 거라고요. 강수 씨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미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죠.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한다면 어느 정도 선처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미라를 불렀어요. 미라야, 우리 진솔한 대화를 좀 해보자. 미라는 여전히 건방진 태도였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미라야, 너 정말로 이 집에서 살기 싫어서 이사 가자고 한 거니? 당연하죠. 이 집은 너무 낡았잖아요. 그럼 장호빈 이야기는 뭐니?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무슨 빈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미라야, 장호가 사업 실패로 빚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한 거 아니니? 미라가 당황했지만 여전히 부인했어요. 어머니, 누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장호에게도 물어봤어요. 장호야, 너 정말 빚 없니?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장호는 얼굴이 빨개지며 우물쭈물했어요. 어머니, 그게 사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장호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강수 씨가 나타났어요. 미리 약속한 대로였죠. 실례합니다. 영숙 씨가 부르셔서 왔어요. 미라가 의아해했어요. 누구세요? 강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수라고 합니다. 영숙 씨의 법적 조언을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법적 조언?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수 씨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미라 씨, 영숙 씨를 속이고 압박해서 재산을 가로챈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미라가 발끈했어요. 뭐라고요? 가로챘다니요? 가족끼리 한 일인데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강수 씨는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 계약서를 보세요. 영숙 씨의 명의 이전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강압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미라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미라 씨가 부동산 업체와 은밀히 만나면서 집 매매를 계획한 증거예요. 영숙 씨 몰래 말이죠. 강수 씨가 사진들을 보여주자 미라는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자신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미라 씨,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장호도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장호야,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나니? 미라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미라야,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동안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나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미라야, 너무 늦었어. 이미 선을 넘었어. 강수 씨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미라 씨,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재산을 돌려준다면 어느 정도 선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버틴다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미라는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으면서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었어요. 강수 씨의 도움으로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명예 이전 무효 소송과 함께 미라의 사기 혐의로 고발장도 냈죠. 친척들은 처음엔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했지만 증거를 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미라가 저를 속이고 압박해서 재산을 가로챈 게 명백했어요. 법원은 명예 이전 무효 판결과 함께 미라에게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장호는 공범이긴 했지만 제가 선처를 부탁해서 처벌은 받지 않았어요. 대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장호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배신해도 되는 줄 알았니? 장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미라는 결국 이혼을 당했어요. 장호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거든요. 빚도 고스란히 미라가 떠안게 됐죠. 그렇게 원하던 이 집도 포기해야 했고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제 집을 되찾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제 자존심을 지켜낸 거였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아도 됐죠. 강수 씨가 축하해줬어요. 영숙 씨, 정말 잘하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강수 씨, 정말 고마워요. 강수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천만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사실 영숙 씨 같은 분이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집을 깨끗하게 고치고 작은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어요. 예전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동네 이웃들이 좋아해줬어요.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거든요. 제 집에서 제가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장호는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예전처럼 저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부러워했어요. 영숙 씨, 정말 대단해요. 며느리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다 되찾다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구한테든 당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하는 거죠.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영숙 씨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물론 처음엔 힘들었지만 제 것을 지켜낸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동안 참기만 했던 제가 바보였던 것 같아요. 강수 씨는 여전히 문구점을 하면서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와요. 이제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영숙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저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제가 가장 값진 것을 되찾았어요.
그건 바로 저 자신을 지켜낸 자유였어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아요. 제 집에서 제가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 집 곳곳을 둘러보면 정말 뿌듯해요. 이 모든 게 제가 지켜낸 거거든요. 앞으로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제 것은 제가 지킬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일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